자,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김 대표입니다. 자, 2차전지 섹터의 주요 기업들이 바닥에서부터 슬슬 이제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죠. 특히 LG 엔솔 같은 경우에는 최저점 대비해서 20%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삼성 SDI 같은 경우에는 바짝 최근에 양봉을 하나 뿜어내기 시작을 했고요.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최근 중동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이제 정유 쪽으로 같이 묶여서 움직이는 바람에 급등이 몇 차례 나타난 부분들이 있지만, 사실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해외 공장 가동률 자체가 굉장히 높아요. 배터리 쪽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또 긍정적으로 작용이 된 것 같다. 자, 그 다음에 LNF 같은 경우에는 새롭게 또 이슈가 있었죠. 추가적인 모멘텀이 더 붙어주고 있고, 새로운 파이프라인이나 수직 계열화를 더 견고하게 갖춰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도 지금 보시면은 장기 2평 224일 2평까지 바짝 추격해서 따라붙고 있죠. 저점 대비 44%나 올랐고요. 에코프로나 에코프로 머티, BM 등등 지금 전반적으로 2차전지 섹터의 주요 기업들이 움직임이 매우 좋습니다. 포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24년 초에 장기 2평을 이탈하면서 엄청난 우하향 추세를 보여주다가 이제 최근에서야 정배열 초입으로 다시 전환이 된 그런 상황이다. 자, 그래서 딱 보면 어때요, 여러분들? 이게 보통 여러분들 주요 섹터들의 대장주들을 보면요, 대장주들이 어떤 움직임과 방향을 가져가느냐에 따라서 그 업황이 어떤지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변곡점이 발생했을 때, 자, 지금부터는 이제 좋아집니다 라고 얘기를 해도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별로 그렇게 공감을 못합니다. 그리고 지금 뭔가 빨리빨리 준비를 해가지고 탈출할 수 있는 전략을 세운다든가, 뭐 추가 매수를 더 한다든가 등등, 뭐 여러 가지 뭔가를 하려고 하셔야 되는데 안 해요. 왜? 1년 넘는 시간 동안에 가만히 물려 있었고, 이 시간 동안에 그냥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지만서도 얘는 쓰레기야, 얘는 좋을 일이 없어, 얘는 안 좋아질 거고 망했어, 내 계좌 어떡하냐, 내 손실이 이렇게 큰데 이거 언제 복구하냐, 그냥 이 생각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릴까요? 제가 지금 저희 여의도증권TV에서는 영업을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뭐 앞으로도 할 일은 없지만, 기본적으로 저 같은 경우에도 유료 서비스를 진행을 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께 제가 정보를 또 제공해 드리고 그렇게 하고 있는데, 영업 아닙니다. 어쨌든 저는 저의 투자를 하기도 하고, 또 정말 수많은 고객님들의 자산을 증대시켜드리기 위해서 또 열심히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죠. 그럼 여러 가지 등급을 좀 나눠서 본다라고 했을 때, 초보자, 주린이라고 보통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들, 그 다음에 일반 뭐 전업 투자자 정도, 그 다음에 저 같은 뭐 프로 투자자, 이렇게 나눠서 놓고 본다면, 뭐 전업도 사실 프로라면 프로일 수 있겠지만, 전업은 그 안에서 조금 실력에 대한 편차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프로 투자자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고객들의 자산을 불려줄 수 없는 능력이면 프로라는 타이틀을 달 수가 없겠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자격증도 다 취득을 하고 있고, 라이센스도 다 갖고 있고, 수백 명의 고객들의 자산을 불려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프로 투자자라고 이 정도면 얘기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면 어쨌든 주식을 그래도 곧잘 할 거 아니에요. 뭐 얼마를 버느냐를 떠나서 꾸준하게 주식을 통해서 돈을 벌어갈 거 아니에요. 이 프로 투자자가 되려면 가장 기본적인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 감정을 제외시켜야 돼요. 자꾸 투자를 하는데 감정이 개입되면 여러분들 올바른 현명한 결정과 선택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무조건 버리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 대비라는 것은, 예를 들어 주식이 어떤 특정 기준 대비 얼마큼 좋아지느냐 나빠지느냐 어떻게 변화하느냐, 이걸 항상 보셔야 되고, 주식이 더 좋으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아니면 뭐 채권이 좋으냐, 아니면 뭐 코인 시장이 좋냐, 이렇게 뭔가 대비해서 어떤 기준 대비해서 뭐가 더 좋으냐, 얘보다 얘가 더 좋냐, 얘보다 얘가 더 좋냐, 이렇게 해서 흐름을 또 읽을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대비와 기준에 맞게끔 또 비교를 잘 하셔야 된다라는 거고, 그게 결국에는 이제 안목이 되겠죠. 계산할 수 있는 안목.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게 뭐냐? 결국 분석의 추가적인 영역이긴 한데 방향을 탐색할 줄 알아야 됩니다. 방향을 잘 인지하셔야 되고, 방향 자체를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다 안 돼요. 개인 투자자분들 예를 들어 볼게요. 2차전지 뭐 예를 들어 포스코홀딩스다 물려 있어요. 오랜 시간 동안에 물려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는 이미 손실이 크고, 이거 걸리면 와이프한테 진짜 쫓겨날 수도 있고, 우리 애 등록금이었는데, 우리 전세자금인데 이거 어떡하냐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막 그냥 감정에 얽매여가지고 제대로 된 판단과 대응을 못한다. 그렇죠?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2차전지 섹터는 제가 뒤에도 기사를 펼쳐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좋아지고 있는 게 너무 많아요. 정말 실제로 최악은 지나갔고, 그 최악 대비해서 지금 너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주요 기업들의 주가가 올라오고 있는데, 이거를 아무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부터 올라가는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길 수가 없겠죠. 재무제표를 잘 아는 것보다, 기업 분석을 잘하는 것보다
이게 더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을 꾸준하게 벌고 싶거든 감정을 빼시고요. 공부를 하시되 어떤 기준에 비해서 대비해서 얼마큼 좋으냐를 상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그 기준에 맞춰서 공부를 하시고 능력을 키우시고요. 그렇게 해서 주식에 대한 방향을 정확하게 읽어내셔야 된다. 그리고 그 방향이 어느 정도 느낌이 온다면 빠르게 뛰어들어서 대비를 하시고 전략을 세우셔라. 아시겠죠? 자, 아무튼 2차전지 섹터 LG엔솔 중심으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는 실적이 이제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턴어라운드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유럽 쪽에서 폭스바겐 그룹에서는요, 상반기에 전기차 판매가 전년 상반기 대비해서 50%나 증가를 보였다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라는 기준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전년 같은 경우에는 그 전년 대비해서 성과가 더 안 좋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최저점 찍고 반등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주가의 방향이 이제 살아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시는 것처럼 폭스바겐 계속해서 이슈가 나오고 있고요. 현대차와 테슬라도 증가세를 보여주고 있고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인도 시장에서 판매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다. 그래서 전기차 시장이 지금 다시 한번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좋은 타이밍이 됐다라는 거. 요거 첫 번째로 섹터 기준으로만 인지를 하시면 되고요. 두 번째로 또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우리나라 최근에 상법 개정부터 시작을 해서 또 저PBR 관련된 거 정책이 있죠. 저PBR. 자, 이런 걸로 인해서 관련된 종목군들이 열심히 또 좋은 시세를 보여줬어요. 자, 그러면 얘네들은 상대적으로 저평가인 종목들이 올라가겠죠. 그러면 저평가인 종목들이 올라가서 코스피가 이렇게 올라가서 자리를 잡아버리면 코스닥은 여기 있겠죠. 일단 먼저 코스피가 갔으니까 그럼 얘는 땡겨 올라가야 될 거 아니에요. 어느 정도 키 맞추기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왜냐면 시장 평균적인 밸류에이션이 그렇게 눈높이가 올라갔기 때문에. 그럼 이제 코스닥이 올라가야 되는데 코스닥이 올라가려면 우리나라 구조상 뭐가 올라가야 되느냐? 2차전지가 올라가야 되고요. 반도체가 올라가야 되고요. 바이오가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바이오가 최근에 알테오젠,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이기 시작을 했죠. 근데 바이오는 대표적으로 뭡니까, 여러분들? 고 PER 종목이에요. 그렇죠? 밸류가 비싼 종목들이다. 아니, 저평가된 종목들이 올라가는데 그럼 그 다음으로 뭐가 올라가지? 라고 했을 때 과거에 일본에서 저PBR 정책을 시행하고 나서 저PBR 종목들이 싹 올라오자마자 그 다음으로 뭐가 갔느냐? 시장의 평균적인 키 맞추기를 하기 위해서 고 PER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그럼 우리나라 고 PER 종목이 뭐예요? 바이오고 2차전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평가 종목들이 올라가고 그 다음 순번으로 고평가 종목들이 따라가면서 키 맞추기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고평가 2차전지 바이오인데 얘네가 지금 다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코스닥에 속해 있죠. 그래서 코스닥이 더 치고 올라갈 수밖에 없고 코스닥이 가려면 2차전지와 바이오가 또 가야 된다라는 상관관계.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 시장은요, 그냥 이 자체, 시장 이론 자체에 집중을 해가지고 판단을 하시면 코스닥에다가 지금 공격적인 배팅 하셔야 됩니다. 혹은 코스닥의 주요 섹터들에게다가 공격적인 배팅을 지금이라도 하셔야 된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 제가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LG화학 기준으로 했을 때 고점 대비해서 정말 큰 폭의 하락을 보였고 LG화학도 지금 몇 년 만에 장기 이평선을 돌파하면서 추세를 바꾸려고 폼을 잡고 있죠. 대표적인 시크릿컬 종목이잖아요. 화학을 끼고 있기도 하고 케미칼, 그 다음에 2차전지도 마찬가지고 근데 바닥에서 지금 볼륨이 터지기 시작을 하면서 추세를 전환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LG화학 혹시나 추가 매수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은 얘를 추가 매수하셔도 되고 LG화학이 복구가 되려면 한참 많이 남았잖아요. 진짜 여러분들 어디서 들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뭐 7, 80만 원까지 올라와야 된다 하시는 분들은 차라리 고베타 종목으로 갈아타시는 게 지금이라도 더 빠르게 손실을 복구할 수 있을 겁니다. 뭐 그런 종목들은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께 많이 말씀을 드려왔고요. 그래서 뭐 에코프로 머티라든지 에코프로 자체를 놓고 보셔도 되고요. 이런 것들 지금 들어가셔도 좋다. 에코프로 머티가 지금 LG화학보다 더 못 올랐어요. 근데 2차전지 섹터가 지금부터 불을 뿜으면 이렇게 에코프로 머티 같은 고베타 종목이 크게 갑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갈아타시면 오히려 좀 더 빠르게 수익을 낼 수 있다. 보시면 에코프로 머티가 10만원까지만 올라가도 지금부터 더블이잖아요. 그죠? 아니면 75,000원 장기 평까지만 올라와 줘도 50% 수익입니다. 그쵸? 근데 LG화학이 지금부터 50% 수익이 나면 여러분들 40만원이에요. 40만원. 근데 이거 가면 다행이지. 그러면 애초에 여러분들이 40만원 이상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요, 본전 찾기가 좀 힘들 수 있어요. 물타기를 제대로 해서 비중을 확 낮추는 게 아니라면. 그럴 바에는 가지고 있는 자산 대비해서 그대로 옮겨만 줘가지고 여기서 수익을 좀 더 크게 내가지고 고베타로, 그러면은 오히려 손실 복구가 빠를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이 사실 전략이에요. 전략. 궁금한 게 있으시면 뭐 댓글에 한번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고,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일단 이번 영상은 간단하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2차전지 진짜 물 들어온 거 맞다니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시장 자체도 제가 뭐 코인은 잘 몰라서 모르겠지만 여러 가지로 지금 해야 될 것들이 많은데 그 중에서 특히 주식, 특히 한국 시장, 이거 무조건 여기에 드라이브 거셔야 된다. 아시겠죠?
역대급으로 대한민국 시장에 또 돈이 풀리고 있어요. 그리고 역대급으로 정부에서 작정하고 여러 가지 정책의 변화를 주면서 시장을 끌어올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멱살 잡고 끌어올리는데 안 갈 겁니까? 천국으로 끌고 간다라는데 안 따라가실 거예요? 무조건 탑승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번 영상 일단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이해 충분히 다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제가 또 더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저희 신규 채널인 만큼 구독만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고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